최근 전기차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자동차의 헤드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감각적인 입장에서, 감성적인 입장에서 자동차 헤드램프의 변화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그림상으로, 시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그림 보다시피 왼쪽 아래는 프로젝션 램프하고 HID 램프 상당히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 아날로그 감각이 들죠. 근데 오른쪽 위에는 이 LED 램프입니다. 야간에 촬영한 것이긴 하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차갑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자동차 등장할 때 랜턴을 사용했던 그런 시작에서 시작해서 필라멘트를 사용했던 것, 그리고 그 HID를 사용했던 것 등을 발전하면서는 사실은 그렇게 디자인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이 헤드램프가 좌우로 길게 가늘게 되느냐, 위아래로 넓게 되느냐, 또는 원형으로 되느냐 그런 정도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LED 시대에는 그거와 전혀 다른 형태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LED 시대를 리드한 것은 주도한 것은 아우디입니다. 아우디는 2011년에 이와 관련 기술 상황을 현황을 발표했었습니다. 저는 당시 독일 잉골슈타트에 있는 아우디 본사에 가서 이 아우디 테크데이라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이 제공한 그림입니다. 그때 당시에 LED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이 개요를 발표했었고, 이 기술들은, LED 기술들은 그로부터 약 2, 3년 뒤에부터 실차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2015년을 지나면서부터는 지금은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L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전력 소모가 적고 조도가 높고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표현 방식이 다양하다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도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자유도가 높다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우디가 제시한 이 LED 램프는 발전을 해서 지금은 어댑티브 라이트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림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램프가 빛을 비추는 방향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시골길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오는 차에게 방향을 주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시내 주행할 때는 좌우로 좀 더 폭넓게 비춰야 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좀 더 앞으로 멀리 비춰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거 우리가 실차에서 많이 이미 채용했던 것들이고 상용화되어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은 어쩌면 모르고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술적인 내용이고요. 감각적으로 보게 되면 LED 램프는 디자인의 자유도를 높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여줬던 그런 HID나 프로젝션 램프하고 달리 그림이 많이 달라졌죠. 달라지고 점이 많이 생겼죠. 또 원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 램프 유닛 내에서 다양한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야간에 보이는 모습도 상당히 다양한데 다만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테일 램프에도 LED가 사용되지만은 제동등이 있어야 된다 한계 때문에 빨간색 램프 글래스가 있기 때문에 좀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자동차의 분위기, 이미지를 많이 바꾸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디자인 새롭게 나타날 때마다 그동안에는 전혀 다른 디자인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3박스 카든 2박스 카든 그것이 그렇게 얼마나 다르냐고 이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자동차 디자인이 필요한 것은 그 변화를 표현하는 것을 지금은 LED 램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그림 보다시피 매트릭스 빔의 일종인데요. 여기서 사실은 그 우리가 과거에 그 할로겐 램프나 또는 HID 램프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또 여기서 이제 하나가 제가 주목을 끌선 그 OLED 램프인데요. 오가닉 LED 램프인데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지금 볼 수 있죠. 방향 지선 켰을 때 순차적으로 점등되면서 흐르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거 말고도 더 다양한 도구로서, 표현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발표한 바가 많이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 앞쪽에 범퍼 부분에 글자로 내 차의 상태를 표현한다. 뭐 그런 것도 컨셉트카를 통해서 선보인 적이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형태로 이 램프의 변화를 위해서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는 어디까지나 스타트업들이나 자동차 회사들이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 선행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만들어냈던 것인데 아직은 양산차에는 그다지 많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HI 시대 램프들입니다.
이제 이 시대의 램프는 사실은 좌우로 길게 직사각형을 하느냐, 원형으로 하느냐, 또는 타원형을 하느냐, 뭐 이런 정도. 그리고 강한 그 각을 집어넣느냐, 뭐 이런 정도로 상당히 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물론 그 시대에도 지금 그림 보다시피 각기 모두 다르죠. 사실은 이게 떼어내서 램프만 촬영을 해서 이런 그림이지만 이게 좌우 램프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전체 차하고 어울릴 때는 상당히 다른 그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브랜드마다 자기만의 컬러를 살릴 수가 있고 자기만의 독창성을 살려낼 수 있는 도구로서 헤드램프는 계속돼서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게 지금 LED에 밀려서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그것이 소비자에게는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것이 디지털 유목민과 디지털 원주민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컨서버티브한 좀 보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디지털 유목민 입장에서는 과거부터 경험해 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LED가 분명히 신선하긴 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약간 따뜻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디지털 원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그들이 생활하는 그런 그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으로서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요. 좋다 나쁘다 아니죠. 그런데 저기 이제 한 가지 최근에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제가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보다 먼저 기아가 이 LED 램프를 활용한 방법을 좀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9년에 모하비를 내놨을 때 이 모델 체인지를 내놨을 때 램프하고 헤드램프하고 그릴을 통합하는 형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SUV는 실루엣으로 자동차의 독창성을 강조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그때 앞쪽에서 독창성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을 LED 램프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그때 저는 신선하게 느꼈었고요. 또 2019년에 K5도 지금 그림처럼 심장 박동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런 산을 만들어서 상당히 그때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보였었는데 이걸 해냈다는 점에서 그렇고 그것이 만들어낸 선이 그렇고 이것이 주간에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주간적인데 해야 되니까 주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다시 또 2020년에 소렌토에서는 작가는 좀 더 보수적으로 갔어요. 그 모하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램프의 그래픽은 다르지만은요. 그리고 18년 K5는 위아래로 좀 분리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림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다양한 시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기아는 전기차 시대로 들어서면서 마찬가지로 시도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하고는 또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자면은 사전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021년 EV6하고 2023년에 하이브리드, 카니발 하이브리드하고 그리고 이 EV9, EV3 대부분 사선이 들어가 있는데 사선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선의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차가 기아의 아이덴티티, 독창성, 패밀리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아의 패밀리룩은 기아 측에서는 과거에는 타이거 노즈라고 했다가 지금은 타이거 페이스라고 바꿨죠. 근데 그것이 라디에이트 그리지 없어지는 전기차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바꾼 것이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런 타이거 페이스보다는 이 헤드램프가 주는 영향이 임팩트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같은 사선을 썼는데 어떻게 쓰냐에 서 차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유럽 메이커처럼 똑같은 비슷한 얼굴을 만들어 놓고 그 비슷한 얼굴에서 미세한 변화를 디테일의 변화 주는 게 아니라 각기 모델마다 전혀 다른 형태의 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과거부터 내연기관 시절에도 양산차 회사들은 플랜드 옵솔루센스 이렇게 표현하면 의도된 진부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서 기존 모델을 좀 허접하게 보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디자인 모델 체인지마다 취했던 전략인데요. 이게 지금도 기아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도된 진보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두고 봐야 되죠. 다만 저는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약간 짚고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램프에서 조금 우리가 좀 주목을 끌었던 것이 BMW인데 BMW는 뭐 4등식 헤드램프가 그들의 전통적인 아이덴티티 동착성이고 키드니 그릴을 함께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키드니 그릴의 그래픽이 바뀌고 선이 바뀌고 빛이 들어가고 하지만 여전히 원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길어졌다가 좌우로 넓어졌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마찬가지로 선으로 바뀌고 면으로 바뀌고 다양하게 했지만 점으로 바뀌었지만은 4등이라는 그런 원칙은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 메이커들이 흔히 하는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법이긴 한데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전기차 때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랜드 파워에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디자인 아이덴티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명력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능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제 자동차 디자인은 뭐 다 아시겠지만 선과 면의 조합입니다. 근데 그 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바꿉니다. 이미지를 바꿉니다. 그중에서 헤드램프 선을 어떻게 사용하는 기아에서 봤듯이 아주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간결한 선을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더 컨서버티브한 입장이다. 조금은 연식이 오래됐다 그런 뜻이기도 뭐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등장했던 그 선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제네시스가 시작했던 두 줄입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집어넣지 않고 두 선만으로 굉장히 강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해외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 선이 이제 G90, G70, G60가 다 약간씩 각이 달리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건 굉장히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현대 브랜드의 독창성이 현대나 제네시스 브랜드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가 없었었는데 이 두 줄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고 이것은 아무래도 상당히 생명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두 달 전에 시승했던 스페인에서 제가 시승해 왔던 폴스타 4인데요. 이것은 그 토르의 해머, 볼보의 토르 해머를 두 개로 나눠서 위아래서 듀얼 블레이드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그들의 독창성을 굉장히 강하게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안정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시승했던 누노 코리아의 근황 꼴레어스도 두 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그랜저의 두 줄과는 또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 자유를 줬다고 하면서 간결하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어떤 식의 표현하는에 대해서는 디자이너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현대 아이오닉 5였는데요. 아이오닉 5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아주 강한 선으로 표현했었는데 이 선은 제가 현행 제네시스가 등장하기 1년 전에 사전 품평회 갔을 때 이걸 보여주길래 다른 모델에서는 몰라도 그랜저에서는 너무 강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실제 그랜저가 등장할 때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줄었고 그 하나의 각이 약간 원형으로 바뀐 형태로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아이로 5를 통해서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 어느 것이 좋냐는 분명히 저는 상당히 그때 이 선에 대해서 약간은 그 어색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아이노 5가 해외 시장에서는 이 헤드램프 때문에 강한 아이덴티티를 로 인정받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한다는 건데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건 아니란 얘기죠. 제가 컨서버티브 입장에서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서 간결한 선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는 원만한 선을 좋아하긴 하지만 강한 선, 날카로운 선 이런 것들이 먹혀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YF7 2009년에 등장했던 YF 소나타 YF인데요. 소나타인데요. 그때 그 소나타의 그 강한 날카로운 선을 보고 그 당시 제 개념으로는 패밀리 세단에 너무 강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 그 YF 소나타는 미국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렸고 소나타 그 당시까지 데뷔한 소나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었죠. 그건 BMW 4세대 7시리즈 2002년에 등장했던 그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제가 평가했을 때 그 평가가 제 생각일 뿐이지 그게 시장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느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하게 누가 주장을 하면 과연 그럴 거라고 먼저 의심을 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모든 소비자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항상 제가 옳다, 제가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항상 글을 써왔고 텍스트로 시승을 많이 써왔었는데 지켜봐야 된다는 말을 썼었고요. 또는 이것은 뭐 검토의 여지가 있다. 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까 보인다 정도로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건 제가 그 오랫동안 이 제품을 평가해오면서 시장의 반응이 제 생각과 많이 달랐다는 걸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헤드램프를 가지고 이 좀 가벼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전기차 시대에 자동차 얼굴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고 있고 그것이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새로운 시대 중심에는 디지털이 있고 그 디지털 감각을 자동차 회사들은 헤드램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